오늘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오늘 저에게 좀 요청을 주셨던 내용이 사실 시민연대 부분하고 지역 상생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완주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목 한번 보실까요? 나를 나누어 우리, 그다음에 너를 보태어 변화. 이 제목을 저도 이제 되게 고민을 여러 번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연대가 뭘까요? 여기 다 그 활동 주민들하고 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시죠? 네, 연대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되게 우리 연대에서 무언가를 해냅시다, 이룹시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과연 연대가 뭔데? 그러면 상생은 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가볍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왜 중앙정부나 행정이나 아니면은 어디 중간지원 조직이 센터에서 요구하고 강요할까라는 생각들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중간지원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연대하세요. 그다음에 상생하세요. 지역과 함께하세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세요. 저도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건가? 자발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지속 가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느끼셨던 분들이 사실 더 강력하게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스스로 뭔가 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녹아들면서 상생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성도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발표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 이제 인천 서구에서 문화도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쪽 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실제 사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센터 쪽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실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례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하고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네. PT 버튼이 여러 개여가지고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완주 문화도시는 4가지 추진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에 대한 의견과 어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연대를 하기 위한 과정, 그다음에 상생을 위한 과정, 그다음에 공유를 위한 과정, 이런 과정들이 4가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의제들을 누군가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감이 되고 나면은 내 옆 사람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또 가집니다. 그러면 그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까지도 같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공감의 과정이 또다시 거쳐지면서 모여졌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의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우리가 연대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이 결국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으로 살아갑니다. 공생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4개의 핵심 사업으로 해서 공감의 도시, 공유의 도시, 공동의 도시, 그냥 공생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실제 연대와 상생,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담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저희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도 실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가 실제 어떤 저희가 방향을 짜을 때도 과거의 문화도시 이전에는 사람들이 문화다 그러면은 어떤 걸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보통 영화 보는 거, 음악 감상하는 거, 어떤 문화 향유나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거, 생활문화센터에 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 혹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되돌이켜 보면 술 드시는 분, 음주와 관련된 거, 주류 문화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음주 가무도 일종의 문화였고, 거기에서 음도 문화고, 주도 문화고, 가도 문화고, 무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들이 다 모두가 문화였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과정들이 모두가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 문화라는 부분이 되게 협소해졌었어요. 문화 향유와 체험 기회에 대한 얘기로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높아지면서 이게 문화적인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예술인들이 동물 보호하자라는 어떤 피켓을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캠페인성 활동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그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 주변에도 계시죠? 분명. 이게 손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사회 문제 해결되는 것들이 긍정적 변화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 이제 향유와 체험기회가 지적 감성적 영향을 담당을 했었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문화적 해소 그다음에 이런 대안들이 변화와 발전의 기초 동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문화도시 이후에 대한 사업들이 문화의 역할과 영역을 좀 확장시키면서 사회가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게 결국에는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방향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에서는 문화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문화의 전통을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화적 전통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완주구는 공동체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도시는 그 일종의 연대와 상생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공동체 문화와 문화 공동체. 공동체들이 상생하는 문화. 이게 과거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어떤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취미 취향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체계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들, 이 분들을 저희가 완주형 문화 공동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처 메이커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공존의 문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수평적 이런 것들, 요거와 공동체 문화,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는 어떤 사회적 작용, 아까 얘기했던 완주형 문화 공동체다 한다면은 완주에 있는 공동체들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공동체 문화 도시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 문화 도시다라는 것을 완주군의 문화 비전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로 형성되는 지역 문화의 주체. 그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냥 빠르게 좀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문화도시 이전에는 주민참여, 주민자치, 주민주도라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었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던 배경은 사실은 이제 그 96년에서 98년 문민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 시작되면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때 문화 향유 생활권 문화 향유에 대한 시설도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의 집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인천에도 혹시 문화의 집이 있나요? 있어요? 네. 인천에 문화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96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의 집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감성적 영역과 그다음에 체험과 향유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예술가와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의 집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도로 작동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어떤 그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구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굉장히 파워 세시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 각 지역에 모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결정할 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 그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죠. 근데 이게 100%잘 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100% 잘못됐다라고만도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각자의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화 영역 또한 예전에는 우선이나 필수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버넌스, 지금 현재 문화도시 그 준비하시면서도 분과 만들어가면서 분과장님들 얘기하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할 때 이런 방식들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실제로도 아직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수의 특정한 문화 행정가나 기획자, 정책 전문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장 환경이었었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주민을 사업 대상화를 만들었었던 거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된 이후에
그 안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나오면서 2015년 6년부터 문화도시와 관련된 특화 지역 조성 사업부터 해서 각각의 도시들이 막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 향유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뭐 다양한 진짜 다양한 거버넌스들,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문가 한두 명이 아니라 주민들을 계속 모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문가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 혹은 다른 도시에서 해왔던 방식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방법들을 새로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화도시에서 사람을, 주민을 주인공으로서 초대하게끔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도시의 사업에서는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뭔가 의견도 제안해 주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순히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 그냥 제가 어디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혼자에 대한 생각은 수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 원리 보면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10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100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죠. 한 사람이 물건 살 때 1,000원 주고 물건 사야 되는데 10사람이 물건 사면 950원 주고 살 수 있고 100사람이 물건 사면 900원 주고 살 수 있죠. 그게 그 어떤 주인,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한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10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100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개인의 수요냐 지역의 수요냐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요. 개인의 수요는 행정이나 공공에서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문화 향유가 우리 동네에서 필요해. 이게 개인적 의견이라면 사실 행정에서는 공공 재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이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 그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왜 필요하지 하고 분석도 들어가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의 이야기냐, 이게 집단의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연대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연대는 서로 같은 의견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낼 때도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내실 수 있는 힘을 좀 기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완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식과 같이 지향점이 같다면 장르를 지우고 도시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사람 중심의 기존의 그 어떤 전문 행정가나 아니면 좀 유능한 사람들을 중심에 세웠던 거버넌스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중심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내려놓고 의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제를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 의제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빅마우스라고 해서 목소리 큰 사람들 있죠. 의견 센 사람들. 결국에는 그 의견을 들어줘야지만이 그 무탈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은 정말 중요한 작은 의견에 대한 것들이 묻혀지기가 되게 쉽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요. 생각과 가치에 대한 자유로운 개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형식을 지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대부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 혹은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상반기에 다 몰려 있죠. 근데 저희는 연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달 심사를 보고 매달 지원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었던 방식들을 좀 저희가 좀 많이 차용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확대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지역에 공유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기간적 칸막이, 어떤 칸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언가와 무언가를 연결하는 장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벽을 허무는 역할, 기간 때문에 접근을 못했던 사람들, 그러면 기간을 허물자. 그 다음에 뭐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을 변화시키는 어떤 예술이다라고 하면 예술 장르밖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럼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모임이다라고 하면 사실 장르가 허물어지죠. 예술이 아니어도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칸막이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허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바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민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서 의제 중심, 결국에는 사람 중심에서 의제 중심이 되더라도 그 의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결국 바탕이 돼야 된다,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의제를 모아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소리 작더라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향식 수기 기반에서 의제 나왔던 것들 서로 공유하고 지역에 공감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저희끼리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을 계속 만나가면서 공유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사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전문가 심사가 아니라 주민 배심원단 심사를 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론장 운영 및 자율성 보장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의제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화하는 과정까지 각각의 세 개의 사업으로 목적을 따로따로 두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연대라고 얘기하는 더 단단하게 모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좀 적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또 다른 연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건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문화 자원을 발굴.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남에게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그 문화 자원을 찾는 분들로 이제 활용했던 부분도 이제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 문화 공유, 그러니까 재능을 공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그 서로가 서로를 만나가고 그 만남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다른 생각들이 이제 공유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의제들이 발견이 되고 하는 방법들로 해서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다음에 공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 소유 공간 같은 경우도 그 공간 필요하다고 센터에 요구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계속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도 반응 없으면 저도 사실 조금 쓸쓸하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그 공간에 대한 문제가 그 중간 지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도 가장 고민인 부분이 사실 공간인 부분이에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뒤에 대한 관리나 운영의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받고 나면 5년짜리 단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기 사업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5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5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는 군에서 왔으니까 군이나 시나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해 운영해야 돼라는 목적성을 딱 강조를 해주면 운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그 공간은 유휴 공간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그 농사와 관련된 그 공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마을 공장, 떡 공장 이런 거 많이 만들어 주는데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끼리 운영하려고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행정한테 와서 운영비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립 기반을 만들려고 사실은 상업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졌는데도 자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생각을 좀 뒤집었어요. 그냥 아예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민간 공간들을 가지고 공유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강당이야 아니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의 마루야 그냥 거실이야. 근데 이 공간에서 사람들 문화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유를 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저희가 없어지더라도 이 경험이 지역에 남아서 꾸준히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을 생각했던 게 이제 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농도 복합 지역은 농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상설로 바꾸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농사 지시는 분들도 사업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농사 지시는 분들 농번기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농한기 딱 그 10월 추수 끝나고 나서 11월부터 한가하세요. 그러면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때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그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사람들하고 얼마나 수평적 구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저희는 막 밤 10시, 11시에도 전화 받아드리고 그래요. 센터에 굉장히 좀 직원들이 그래도 좀 주민 친화적으로 합니다. 이게 그 군단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굉장히 그 좀 뭐랄까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담그시면 막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요. 지금 막 고추장 담그시면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계망 형성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중간 지원 조직과 주민이 아니라 같은 파트너십이라는 관계를 조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은 시민연대와 지역상생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 활동에서부터 조금 안내를 좀 빠르게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엄마의 방학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엄마의 방학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니까 그 엄마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좋으시죠? 엄마는 방학이 없죠. 이름만 딱 들어도 아, 엄마가 방학을 갖는다고? 집안일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출발했어요. 문제의식은. 엄마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도 커리어 우먼이었고 명함 갖고 있던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니까 누구 엄마인 거예요. 내 이름도 없어졌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한 분 김지영 씨라는 이 사람 한 명으로 시작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역에서 책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 명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직함 혹은 별칭 이런 거, 그다음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명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명함 만드는 작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정리하는 책 내는 작업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로가 응원해주는 꽃다발 전달하는 이런 활동들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엄마 모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국에 있는 엄마 모임들을 한 군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겨내자. 그러니까 뭔가를 또 해보자라는 그 의도에서 모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 힘들었던 상황. 왜 그러냐면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만 위로를 받는 거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사실 현실적 상황은. 근데 그러면서도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똑같은 그 입장에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다시 위로를 받고, 그래 그럼 우리끼리 활동할 때만이라도 위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아파트까지 한 채를 임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들 아지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회원제로 해서 그 뭐 예를 들면서 하루 이용료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파트 임대하셔서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실제 요거는 자료집 다 있으시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동체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누구는 젊은 시절 문구점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실제 문구점도 여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누구는 부큐레이터, 이거 그 엄마의 방학에서 책 모임 진행하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감명 깊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거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뭐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 공동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밤티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만경강 최상류 그 발원샘 밤샘이라는 곳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만경강이 처음 시작되는 그 발원 그 수원지가 있잖아요. 그 수원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완주에서 시작되는 밤샘이 이 마을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이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서 만경강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석산 개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석산 개발이 그러니까 도심 그 여기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개발 진행되고 나면은 돈 버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리고 땅값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혜택 보는 경우들도 많죠. 그랬는데 동상면이 대한민국 8대 오지라고 불리우면서 청정지역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깨끗해요. 가보면 실제 물도 되게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막 이런 환경들이요. 근데 여기 석산 개발 때문에 그 이제 결국에 삶의 터전을 잃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까 환경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오염이 결국에는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 개발만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그 마을 여기 밤팀마을 촌장님 같은 경우가 그 토목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가 될지를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 자원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하기 시작했고, 그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그거를 아까 저희가 의제를 모으는 과정으로 얘기를 했던 그 대표 없는 회의라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철회시킨 건 아니고 일단 1차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면은 또 다시 주민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의하면서 마을 조성하고 예상필, 뭐 생태적 가치 이런 거 하면서 의견 전달하면서 실제 군하고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 그 건축이나 이런 재개발부는 군이나 이거 이제 행정 단위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군을 설득했죠. 그래서 군에서 허가가 안 나게끔 딱 막는 작업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철회된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시민연대에 대한 힘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마을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 반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태적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간 마을에 대한 사례였고요. 요거는 조금 또 다른 사례 또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정신장애라고 하면, 우리 뭐 어떤 범죄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장애인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혹은 우리 범죄 일어났는데 정신장애가 있었다 그러면은 막 감면받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정신장애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정신장애인들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신장애도 경증, 중증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립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었던 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사진 찍어주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초상화도 찍어드리고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그래서 그것들을 뭐 사진으로도 만들고 혹은 컵이나 이런 뭐 티셔츠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선물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지역하고 조금 상생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치셨던 분.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여기에서 전시회할 때 한번 갔었는데, 이게 손으로 쓴 글로 나는 악이 없습니다라는 거를 정신장애인 한 분이 쓰셔서, 조현병 환자인데 조현병 헛것 들리는 게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현병 환자가 나는 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기 초상화를 딱 손으로 그려놓고 그 옆에 사진을 붙여놨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또 다른 생각들을 좀 돌아보게 됐던. 그래서 편견은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은 어떤 향유보다도 함께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지역과 함께하면서 상품 개발까지도 연결이 됐었고, 여기 보면 이분들이 다 그 정신장애인들이세요. 그래서 개개인적인 초상화들도 이렇게 사진도 하나씩 찍어봤고 그림도 그려봤고, 이게 이제 직접 그렸던 그림들에 대한 거, 그걸 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이게 판매로도 연결이 됐었고, 그러면서 지역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자립구도도 한번 만들어내고 했었던 부분들로 연결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시민연대, 지역 상생, 시민 친화적 합리적 문화행정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연대하고 지역 상생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수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도 그 수단에서 결국 주민들, 시민들이 빠지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뤄낸 것들이 더 많은 연대와 더 많은 상생들을 했지, 중간 지원 조직에서 만들어낸 게 더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냥 그 우리 시민운동가들 뭐 주위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쟁취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대학운동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덕분에.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연대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저희 입장에서, 중간조직 입장에서는 좀 제한을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게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다음에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실험은 해봐야죠. 실험이 돼야 이게 좋다 나쁘다가 판단이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상생과 연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조금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공급자 중심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사업을 못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왜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해결하는 고민들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사회 신뢰 확보는 결국에는 관계망 형성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릇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상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도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오히려 저희가 만들어졌던 그릇을 활용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도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 확보도 마찬가지로 벽을 허무는 작업,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냥 저희가 이런 과제를 통해서 완주에서 이런 종합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했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가장 좀 강조 많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주군이 지금 현재 인구가 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전주시가 65만 정도 살고 있고요. 전주시보다 땅은 약 6배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전주를 가운데 두고 완주는 삥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가려면 전주를 거쳐서 가야 되는 약간 불편한 현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인구적 특성이나 이런 이동에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 사업에서는 그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약간 추상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도 지적을 받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더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었고, 그 주민들의 사업에 참여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임 군수 때는 그 군정 비전이 15만 자족 도시 완주였어요. 그때 9만 3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5만 인구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지금 인구율 다 감소되고 있죠. 근데 저희가 15만 늘어나면 어느 도시에서는 인구가 줄겠죠. 근데 모든 도시가 다 인구 정책 하고 있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인천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인구 정책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지속 거주 의향입니다. 그리고 행복감 증진이나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해고자,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사실 지역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바꿔내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성공들과 괜찮은 실패. 사업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실패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명확하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문화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게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작은 성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실패가 쌓임으로써 그 경험들이 결국엔 지역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과정들을 좀 계속 생각해 주시면 하나하나의 삶이 여럿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도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죠? 네,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같이 누군가와 목소리를 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목소리가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개인의 목소리가 중요하더라도 지지와 응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 개인도 힘들지만 지역도 힘들고,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더 이제 행정 설득하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논리 체계를 쌓든 아니면 주민들을 모아서 또 다른 연대를 만들어 가든 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거쳐 주시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 주실 수 있게 아마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네. 네. 질문 하나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 네. 아까 빅마우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다 어디든지 간에 그런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뭐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해서 뭐 어떤 방법을 취했었든지 간에 도태되게 하고 공감하는 주민이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결국은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못 이겨서 떠나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안중근은 어떻게 하셔서 그런 분들이 자연 도태에서도 나가고 서로 저기 마음 모아서 주민들이 갈 수 있었는지 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이거 사실은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들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이 방식을 굉장히 탈피를 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문화도시 사업 이제 준비하면서 그 이전 단계 사업들 해 나가면서 저희가 그 우려점들에 대한 것들의 가장 큰 우려점이 사실은 그게 2018년도부터 고민됐던 문제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자라는 게 저희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빅마우스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묵살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도 또 다른 주민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들어지면 오히려 빅마우스이신 분은 오히려 그 나머지 분들보다 어떤 뭐 그러니까 힘이 좀 센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묵살시키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도 연대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관계와 논리와의 싸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금 약간 창피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전통적 사상의 엄마라는 역할. 엄마는 집에서 남편을 보필해야 되고 애가 좋은 교육의 길, 그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 교육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그래 그냥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딱 잘라내고 자기들끼리 자기와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셨죠. 그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지역 주민들을 사진을 찍어주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를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 초반에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뉴스에서 또 다른 사건 나오고 또 다른 사건 나오고 할 때마다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꼭 생겨요. 근데 그분들이 또 힘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도 되게 조심하면서 지역 내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쌓이면서 내 편들이 늘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연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분은 결국에 지역의 분위기나 여론이 이렇게 형성돼 버리면 결국 이야기 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못 하게 되는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좀 굉장히 중도를 지켰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사실 이게 그 모든 생태계 같아요. 그러니까 상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쁘고 나는 그러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상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나와 내 생각을 그러니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다른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키워주셨죠. 멀리서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아유, 하셨고요. 아닙니다. 네. 2019년도에 그 법정문화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 작년에 됐습니까? 네, 재수하고 난 지정됐습니다. 다음에? 네, 2001년도 지정. 작년에 되었으면 지금 올해 1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 2년 차 지금 2년 차이죠. 하고 있는. 네. 그런 사이에 인구 소멸 도시가 그 문화도시로 이렇게 되면서 인구 증가 도시로 독특하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인구 소멸 도시와 전혀 관계 없을 정도로 인구 증가 도시라고 보면 좋겠고 네. 완주군에서 전주와 익산을 거점으로 해서 있는 그 사이에 있었을 때의 그 구만의 도시들이 전통적이고 오히려 항토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지역적인 그 크기는 뭐 서구나 완주나 굉장히 아주 규모인데 여기에는 거점별로 독특한 또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르게 전혀 좀 인구 크기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전혀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연대에 대한 부분들이 완주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 성격과 인천 서구가 점하고 있는 연대의 성격이 훨씬 더 일적이고 우리는 또 거기는 정주의식이 강하지만은 여기에는 정주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것을 담아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어떤 제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문화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전과 이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되어야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에 많은 질문을 몰아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한 번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연대에 대한 게 인천 서구와 완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그냥 그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방식은 대부분 다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연대 있잖아요. 환경 관련돼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동물연대 하면 동물 보호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저희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저희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문화도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완주군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완주군은 공동체 문화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고 로컬 푸드 1번지로 해서 이미 협동조합 중심의 그 사회적 농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지역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소셜 굿즈의 형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이미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와중에 선배들이 해놓은 업적을 저희가 조금 더 연결받아서 조금 이제 더 공론화시키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색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게 공동체 문화도시였던 거고요. 그럼 아마 인천에서도 이게 기초적으로 선배들이 뭔가 만들어놨던 밑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장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문화도시에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장르적 접근에서 이것만 살려야 된다고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핵심적인 거는 주민들이 주체하는 하에 어떤 변화들이 이끌어질지에 대한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만들어 놓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거 그것들이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사실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한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늦게 온 만큼요. 저 오늘 늦게 갈게요. 저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진행하시는데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늦게 온 만큼 더 늦게 갈 테니까요. 오늘 밤새 저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 질문들은 한 번에 이렇게 조금씩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일단 질문 여기 마지막 하나 받고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나서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해주시는 걸로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데모스 정서진을 같이 다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추진하시는 분들께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화도시가 문화도시 이전에는 그 정책의 그 대상이었던 주민을 갖다가 문화도시 이후에 그 의사 결정권자로 이게 변화를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정책 결정권자까지는 욕심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소외된 계층에서는 이거 데모스 정서진처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거든요. 근데 팀장님 말씀처럼 여러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직접 지원을 해야만 그 문화도시의 그 혜택을 받고 참여도도 높아지는. 근데 뭐 다들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우등생들은 점수를 높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약간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오르고 그렇듯이 있던 그 기존에 아까 참여도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랬는데 17.8점 정도로.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만족도가 높은 거는 우리도 여기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 점수를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면 참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사업에 참여도 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있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원한 사람 말고 이외에 어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건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에 의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시민을 위해서 문화 도시라는 게 도시가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주민이 문화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소외된 계층을 문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혹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면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작업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작업 얘기하셔서 혹시 어떤 소외 계층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문화 소외 계층이라고 우리 같은 문화 소외 계층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시간적 여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도 공단이 있거든요. 그 현대자동차도 있고 거기 KCC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많이 하시긴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정보가 어떻게 전해지느냐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 그다음에 사실 그 부분은 있어요. 이게 문화 향유성 활동이다라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은 우리한테 왜 안 해줘? 왜 우리한테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이 안 돼?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화 향유성 활동이나 복지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문화 도시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버스가 안 가는데 하루에 한 대밖에 버스가 안 가는데 혹은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는 해요. 매년 연구합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고 있는 데서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이 실제 어떤 사회적 효과를 냈는지, 어떤 사회 혁신 체계를 구축을 했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도 파일럿으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 연구 결과로 나왔었던 게 그 마을 단위에 대한 사업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가 있는 도심 쪽 지역, 농도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 쪽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서 쉽게 접근해 오거든요. 근데 농촌 쪽 사람들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실제 그 저희가 이제 완주군에 있는 그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도시 그 마을과 관련된 그 주무 부서에 가서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러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 이장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장 협의체 대표님이랑 만나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 홍보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마을로 찾아가서 실제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해드렸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서류 쓰는 거 이런 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멘토링 받아가지고 실제 사업 서류도 써볼 수 있게 하는 멘토링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밑바탕으로 일단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업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A라는 사업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A를 필요하기 위해서 멘토링 사업도 나오고 교육 사업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사업 설명회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연계적인 사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점과 점을 연결하다 보면 이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업만 보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담당자 괴롭히세요. 저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담당자 괴롭히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농한기 같은 경우가 이제 특수성이죠.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 그때 한 11월 정도에 공모 사업을 또 진행을 따로 해요. 이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이 이미 있는데 다른 사업 활용하려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 복합장애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현장 나와서 문화활동 전혀 참여 못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 향유성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넣어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단순히 저희가 그냥 이게 문화 복지의 개념으로 필요하니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연대라고 얘기했죠. 정신장애인 아리아리 여기서 그 완주군에 있는 장애 시설들 연대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 얘기하면 개인적 요구지만 여러 명이 얘기하면 지역의 수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장애에 있는 시설 10군데에서 수요가 돼서 오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공연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먼저 전달해 주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마저 너희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고 있는 건 지역의 문제점 발굴해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발견된 문제점이 어마어마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순서 정하는 역할들을 아마 담당자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서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권이 조금 밀려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도 그 어떤 대처 방안들을 연구하고 계실 거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소통하세요. 그래서 수평적 구도, 센터하고 우린 파트너십이다. 야, 너 우리 파트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그 구도로 만들어 가시면 아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센터 내에서도 이제 그 소외계층 분들이 좀 이렇게 접하실 수 있도록 또 시간대를 또 평일 오후로 하거나 아니면 줌으로 해서 중간 공유회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해요라고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니까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괴롭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주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